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할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태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투자를 하기 전에는 냉철하고 또렷한 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들어가고 나면 마음이 변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곤 하죠.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내가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를 벗어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인 수용 가능한 리스크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타이타닉 잔해를 관람하러 들어간 잠수함이 폭발을 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 잠수함을 만든 회사가 미국의 오션 게이트라는 곳인데요. 지난 6월에 이 잠수함이 심해 3,000m를 잠수했을 때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수중 폭발해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잠수함에 타기로 했다가 잠수함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취소를 하는 바람에 운 좋게 목숨을 건진 분이 계세요. 제이 블럼이라는 미국의 사업가인데요. 원래 이분은 아들과 함께 잠수함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탑승하기로 한 일정이 날씨 때문에 5월에서 6월로 미뤄졌고요. 하지만 6월에 스케줄이 바빴던 제이 블럼 씨는 탑승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졸지에 6억을 못 받게 된 오션의 CEO 스톤턴은 제이 블럼을 설득한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제이 블럼이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까지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온 스톡턴을 본 제이 블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톤턴이 2인승 실험용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헬기 조종 면허가 있던 제이 블룸은 실험용 비행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위험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나에게 잠수함을 타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탑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훗날 제이 블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과 나는 수용 가능한 리스크가 달랐다라는 말을 남겼죠. 결국 잠수함은 사고가 발생하고 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제이 블룸 씨의 판단이 옳은 것이 됐죠. 우리는 이 일화를 투자에 대입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 잔해를 보는 여행이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 집중한 나머지 심해를 잠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투자라는 행동도 수익과 리스크가 동시에 있습니다. 모두가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높은 수익은 그만큼 높은 리스크가 따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높은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가 다르니까요. 주식 투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가 얼만지 모르고 무작정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투자 대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를 할 때 남의 말을 듣지 마라, 너의 소신대로 투자해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보다 투자를 잘하고 많이 아는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게 뭐가 나쁠까 싶지만 그 사람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수익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갖는 리스크의 범위가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와 분명히 다를 테고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의 투자는 나와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령 상대방은 리스크의 범위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 내가 그만큼 안 되는데도 따라서 투자를 했다면 가격이 출렁일 때 그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나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 변동이 생긴다면 불안하고 못 견디는 게 사람이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리스크를 크게 수용하는 사람인데 마이너스 30%가 돼도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방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면 나는 그 수익률에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럼 내가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가 얼만큼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마이너스 30%난 종목도 들고 있는데 그럼 내 수용 범위는 마이너스 30%인가? 이게 아니에요. 버틸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정말 내가 태연하게 이 정도면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가 내가 수용 가능한 리스크예요. 그 범위를 알았다면 철저히 그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심적으로 힘든 투자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견디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될수록 내 체력도 고갈되고요. 점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몇 퍼센트 손실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 손실까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퍼센테이지 기준도 있지만 순 금액 기준으로도 봐야 돼요. 10만원 투자해서 50% 손실 나도 5만원 손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1000만원 투자했을 때는 10%만 손해나도 안절부절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만약 리스크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라면 은행 예금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걸로 만족을 하신다면 그런 분은 예금만 하셔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수익은 높게 얻고 싶은데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는 작은 경우가 많죠. 이런 분은 리스크가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수용 가능한 작은 리스크에 조금씩 계속 노출되면서 내 심리와 멘탈이 거기에 익숙해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리스크의 범위를 늘려나가는 거죠. 은행 예금만 하시던 분이라면 은행에 가셔서 MMF 펀드를 시도해보세요. 펀드도 위험에 따라서 여러 등급이 있는데요. 가장 안정적인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MMF라고 합니다. 이건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으면서도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줍니다. 여기까지만 오셔도 이제 더 이상 원금 보장에 집착하지 않을 수는 있게 되죠. 거기까지만 해도 큰 성과가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등급의 펀드도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은 대신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내 리스크 수용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넓히시다 보면 초반에는 리스크 수용 범위를 조금만 올려도 수익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타협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S&P 500 ETF를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수준, 그 수준까지만 가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거기까지가 수익 대비 리스크의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구간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S&P 500은 장기 투자할 경우에 주식 투자자 중에 상위 17%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으면서도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S&P 500을 하루 투자하면 46.7%의 확률로 손해를 보지만 1년이면 21.1%로 낮아지고 5년이면 8.2%, 10년이면 3.2%까지 낮아지고요. 20년이 되면 손실 확률이 0%가 됩니다. 물론 예금이나 MMF보다는 약간 리스크가 더 높아요. 하지만 수익률이 상위 1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장기간 유지한다는 조건이면 거의 예금 수준으로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셔서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조금 더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나스닥 100 ETF가 있고요. 이걸 장기 투자를 하면 상위 10% 미만의 투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긴 시간을 소요한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내가 이런 리스크를 수용 못하는 그릇이라면 그 기간을 버틴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훈련을 통해서 수용 가능한 리스크 범위 내에 들어오게 했다면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생활 속에 지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거기서 더 나가신다면 다른 개별 종목이나 기타 원자재, 특정 섹터의 ETF를 담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시면 리스크가 그만큼 더 늘어나지만 수익은 앞의 것들처럼 다이나믹하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내 판단력이라는 변수가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 다음에 개별 주식이나 개별 종목, 파생 상품 같은 거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왔다면 정말 상위 1%의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를 이 정도까지 키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리스크가 큰 개별 주식부터 덤빈다면 리스크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소수의 투자 고수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럼 결론을 내볼게요. 여러분은 상위 몇 %까지 돼야 만족하시나요? 그 목표치와 지금 갖고 있는 내 수용 범위가 얼마나 갭이 있으신가요? 그 갭이 크다면 수용 범위를 늘려나가려는 노력과 함께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결단도 필요할 겁니다. 내 그릇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수용 가능한가요? 한번 냉정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제2의 수익원이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